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금요일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가 2개월 만에 4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러셀 지수가 주간으로 봤을 때 6% 가까이 올라가면서 3대 지수 이외에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목할 만한 이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도 미국 기업들 국내 실적 쏟아질 거고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이슈 등 우리가 소화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이어가 보시죠. 지난 금요일장 복귀부터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마감했던 뉴욕장에서 러셀 2000이 강세를 보이는 등의 중소형주 강세 움직임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날은 나스닥과 S&P 500이 떨어지고 다우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분야, 소외됐던 쪽으로 관심이 확산됐었죠. 그 시세를 국내장이 금요일에 고스란히 받아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매크로 데이터에 눈치 보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정말 될 것인가, 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디를 봐야 하는 것인가 시장은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찬집에서 수급의 빈집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성격이 짙게 나타났었죠. 그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렸습니다. 미국의 물가 둔화 이슈 속에 빅테크 조정이 그날 좀 세게 나왔었고요. 국내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3% 빠졌고요. 당연히 지수에는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했던 금요일이었죠. 반면에 코스닥은 낙폭이 됐습니다. 러셀의 강세와 함께 좀 이어졌어요. 소외된 곳에 대한 관심이 진행이 되면서 2차 전지 소재, 게임, 엔터 등에서 반등해줬고요. 코스닥은 0.2% 소폭 하락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AI 패러다임이 많이 올랐는데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일단 하나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나온 것에 대한 의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우려, 금리 인하, 이것이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침체성 인하이면 어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수출 경합 섹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쓰고 하나의 변수이고 불안 요인으로 놓고 보는 내용들이고요. 어찌 될지는 앞으로 차곡차곡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반면에 의심받는 쪽에서 자금이 나와서 좀 기대되는 쪽으로 살짝 이동하기도 하죠. 고금리보다 완화, 한마디로 금리 인하 기대 섹터들이 이날은 강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종목들을 중심으로 올라가줬어요. 삼바, 셀트리온도 시장 대비 강했고요. 라파스, 요즘에 새로 부상한 비만 종목이죠. 유한양행, 한올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그룹주들, 코오롱 티슈진 관련해서 종목들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부터 주택 건설 쪽이 강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건설과 건자재 쪽 올라섰습니다. 금리 인하 속에 이쪽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인 거죠. 그리고 렌탈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코웨이 등의 렌탈주들도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2차 전지 쪽도 소재나 전고체 종목의 시세가 좀 있었습니다. 로봇 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급등이 도드라졌는데 두산은 그날 아침 전해드렸다시피 두산 그룹주의 이제 그룹의 개편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어수선한 시장이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빌미가 작용이 됐고 좀 소외된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또 도드라졌던 게 의료 AI이기도 합니다. JLK, 뷰노 등의 종목들 강세 있었고요. 두산그룹주 살펴보죠.
두산의 속내에 대해서 두산그룹주 이슈 자세하게 지난 금요일 브리핑했던 바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던 두산 밥캣을 신규 법인을 만들고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해서 그 과정 속에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밥캣이 이동하게 됐었죠. 그래서 밥캣, 두산그룹의 영업이익을 알짜로 담당하고 있는 이 기업을 두산 로보틱스가 가져오게 됐기 때문에 이날은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24%의 상승 두산 로보틱스 나타났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수급이 조금 붙으면서 올라가자 시장에서는 8월 달에 있을 MSCI 편입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았습니다. 편입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외국인 지분 상승으로 인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유안타증권에서는 아마 이번에 두산그룹의 이런 그룹의 개편 이슈는 아무래도 이것을 좀 묘수로 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날은 가장 강하게 두산그룹주 내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품절주로 인식이 됐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 상장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급등했다가 결국 플러스 5%로 거래를 마쳤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올라갔지만 두산 밥캣을 빼앗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빼앗긴 밥캣에 대한 우려감 속에 장 초반에 8% 정도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4%로 끝이 났고요. 밥캣의 지분율이 확 늘어나는 두산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9% 급등했다가 갑작스럽게 8% 급락으로 진행되기도 했는데 낙폭 줄여서 2% 하락으로 끝이 났네요. 일단 이날 결국에는 우승 건 두산 로보틱스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선 장기 관점에선 여전히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이슈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이슈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시장 그리고 나에게 던져보는 질문을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식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글로벌 경기와 정세를 알아보고 그 가운데 금리나 환율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하죠. 그리고 FOMC나 금통위나 각종 AI 포럼과 같은 일정 등을 확인해야 되고요. 시장의 성격도 열어봐야 됩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유동성 장세인 경우는 개인들의 투자 수익을 올리기 쉬운 장이 전개되고요. 반면에 실적 장세나 역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선택을 좀 잘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이 어떤 성격인가를 좀 봐야겠죠. 아직은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 장세라면 정말 선별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책 모멘텀들도 체크해야 될 겁니다. 2차 전지가 계속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까지 캐즘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나 트럼프 리스크를 또 안고 있다시피 이런 정책의 이슈들 잘 봐야 되고요. 그 가운데 섹터의 대장은 어디인가? 섹터 대장이 거래량이 실리며 뚫고 나가줬나 아니면 부러지는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실적 수급, 기업과 산업 뉴스 등도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 침체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침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도주에 대한 체크도 해야겠죠. 지금 AI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로 상반기가 전개가 됐었는데 이것이 정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쉼인지 봐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본질과 대응의 영역을 놓고 봤을 때는 본질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이 AI 패러다임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한국이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AI 패러다임 그 가운데서 AI 반도체 종목들 이것은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정말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은 빅테크의 하락 속에서 양 종목 모두 다 큰 폭으로 밀려나기도 했었죠. 물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겠으나 사이클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것이 목전에 찼다라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게 시장의 좀 더 무게 섞인 목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 외에
내에서 고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지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이 정도 꾸려볼 수가 있겠죠.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자동차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주도주에서 움직임을 선택할지 아니면 반반 전략을 가져갈지 아니면 아예 다른 쪽에서 좀 테마단의 트레이딩 전략을 삼아볼지 포트 구성에 계속 질문을 던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갑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3대 지수 모두 다 일단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지수는 돌아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네요. 다우도 장중 사상 최고치 터치를 했고요. S&P 500도 새로운 자리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기정사실로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빅테크 외 태양광, 주택, 건설, 리츠, 차 모두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CPI가 모두 예상을 하회한 점이 힘을 실어줬고 PPI가 발표됐는데 헤드라인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근원 PPI가 조금 둔화된 것에 시장은 물가 우려를 좀 낮춰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 덕분에 금리 하락이 나타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강세를 기록했죠.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주요 은행주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실적은 양호했는데 순이자 마진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그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소식 속에 주요 은행주들은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다수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 본다면 엔비디아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목표가 상향 이슈가 있었고요. 요즘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엔비디아 상반기 같지는 않죠. 조금씩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또 어떤 계기가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 1.4% 상승, 테슬라 올라갔는데요. 로보택시 지연설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급락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토요일 새벽 마감은 테슬라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즈호에서 목표가를 올려잡기도 했고 6월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미국 내에서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 속에 3% 정도 올랐네요.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 등의 전기차 종목들 급등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슈와 전기차 판매 이슈가 좀 잘 맞물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마이크론도 상승했는데 골드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2% 이상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의 흐름 나쁘지 않았죠. 3대 지수 모두 다.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마치 미리 보기한 느낌입니다. 태양광 쪽 종목들 좋았고요. 2차 전지 종목, 전기차 종목들 다 괜찮은 시세를 냈습니다. ESS 연료전지 쪽의 종목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원자력도 도드라졌어요. 뉴스케일 파워가 17%나 급등했고 오클로도 14%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건설주택, 바이오, 통신장비, 블록체인 이런 종목들 올라섰네요. 그리고 좀 개별 테마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UAM 쪽입니다. 요즘 또 UAM 종목들이 상승 테마 상위권에 자주 자리를 하는데요. 아처 에비에이션과 조비 에비에이션이 모두 다 급등 흐름을 나타냈어요. 아처 에비에이션은 캘리포니아 공항 에어택시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수소 전기 항공기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소식. 그러면 국내에서 UAM 관련주 요즘 이쪽에 오른다고 같이 연결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연결고리로는 캔코아에어로, 에스트래픽, 우수 AMS 등등의 관련주들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체크 정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가운데 금융주 하락이 있었고요. 메타 이때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다 양호했던 하루. 확실히 빅테크 쪽에 집중되고 쏠렸던 때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군까지도 같이 온기가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런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미 벌어졌다면 그로 인한 앞으로 추후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제가 태어나고 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주말 사이에 있었고요. 각국에서 이제 크게 보도가 됐었죠.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피격당한 일이고요.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총이 지나가고 나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주먹을 드는 이 장면, 이 사진 한 장으로 대선에서 승리 확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쪽에 트럼프가 우호적인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비트코인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죠.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는 건재하다, 강한 트럼프라는 인식을 얻게 됐고요. 일론 머스크가 강한 트럼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기존의 후원금 이상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측에서도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제한을 해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이번 이슈로 인해서 과거 이런 피격 사건 이후로 피격을 당한 측의 지지율이나 인지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빗대어 본다면 트럼프 쪽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좀 주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6월 27일 첫 대선 TV 토론 이후에 이걸 살폈었는데 트럼프 진영의 내용들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주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 그러니까 안보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요. 방산에 대한 내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통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자동차 쪽에도 모멘텀이 되겠죠. 물론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오토론 기준으로는 자동차 쪽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긴 할 겁니다. 빅테크와 금융, 그리고 가상화폐 등 트럼프 진영의 수혜 섹터로 많이 분류가 됐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안전지대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전력 인프라 쪽, 산업재 쪽, 원전 쪽으로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7월, 6월경에 계속해서 짚었던 바가 있죠. 트럼프와 바이든 진영의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리쇼어링 관련한 산업재나 인프라 쪽, 전력 인프라 쪽 등 되겠다라는 점이었고요. 변압기, 두산바켓 이런 인프라 산업재 쪽 원전과 대중무역 규제, 결국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강하면 강하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그로 인해 한국의 수혜 섹터는 조선바이오, CDMO 쪽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시장에서 많이 흘러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마켓을 잃어버린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쪽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7월 들어서 원전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단기적으로는 대선 테마의 영향을 받죠. 7월 9일 바이든의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 서명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트럼프가 재임하던 당시에 원전 산업 지원을 표명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 양쪽 진영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원전인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규 원전 승인 이슈나 미국과 한국의 원전 합의 가능성, 그리고 전력난 인플레 비용을 잡기 위한 대안으로 원전이 부상할 거다. 이 스토리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두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말 사이에 EU의 루마니아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받기도 했었고요. 오픈 AI가 2027년도에 원전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AI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미국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원전을 어디서 갖고 오나 했더니 샘 올트만이 투자한 SMR 개발사 오클로 되겠습니다. 앞서 오클로 시세는 14% 정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오르기도 했고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17%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만 상승률 놓고 보니까 벌써 330%나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국내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은 재차 보여드립니다만 이 정도 되겠고요. 보통은 이 안에서 많이들 체크하곤 있습니다. 원전주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가 재임하던 시절에
바이오시밀러 우대 정책이 있었고 당시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상승률이 꽤 괜찮았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쪽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들이 못 갔었던 것이 되겠죠.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장 나름 괜찮은 시세를 기록했는데 올해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처참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7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다는 삼성바이오와 진펜트라 이슈 혹은 2025년까지 염증성 질환의 셀트리온의 제품 등이 뭐 경쟁력을 갖출 거다 이런 뉴스를 계속 나오죠. 이 빨간색이 바로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올해입니다.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17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서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것이 나온다면 섹터에 내에서 이들의 입지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상대적으로 좀 변동이 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 들어서 이 7월 들어서 조금 나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해서 그냥 섹터의 연결고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가 원전이었고 이번 바이오시밀러 쪽 그리고 조선 쪽도 많이 거론이 되죠. 조선은 탄소 감축이나 신조성가 상승, 저렴한 후판 가격 그리고 중고성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기존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실적 성장을 예측해야 하는 수주 레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조선 섹터에 주말 사이 보고서로 업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HD 한국조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 러브콜 이제 해상 SMR에 대한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목소리, 상징성 등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인플레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 부분에서도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것이고 대중국 관세는 그중에서도 훨씬 세게 때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ESG나 IRA나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것은 빅테크나 금융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수혜 섹터로 금융주 혹은 빅테크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는 거겠죠. 각국의 방위비가 증가한다라는 국방의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국내 종목군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완전 강력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일론 머스크 쪽에서 자극되는 내용들, 자율주행 ESS 로봇. 일단 2차 전지는 바이든 이슈랑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넣지는 못했습니다. 방산 쪽, 우주항공 쪽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빅테크, 금융, 비트코인 윗단에 이제 넣어봤고요. 원전과 조선 그리고 대북은 트레이딩 관점이겠죠. 트럼프 이제 남북 경협을 좀 자극하는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시장에서 일신석재를 대북 관련한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많이 보는 듯합니다. 6월 27일 이후 일신석재 주가 상승률이 첫 대선 TV토론 이후니까요. 30%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장도 2% 정도 올랐네요. 트레이딩이 돈다면 이런 쪽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밖에는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된다면 러우 전쟁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젤렌스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자극이 되고 있고요. 앞서 봤던 바이오시밀러 등도 넣어봤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그에 대한 최종 마무리 멘트 진행하겠습니다. 단독 뉴스로는 블랙록에서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 6개와 접촉했다라는 뉴스와 영국의 맨그룹이나 싱가포르의 핑어 자산운용사와 같은 이런 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뉴스 등이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관심 두는 대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AI 진영의 좀 필수적인 분야들을 말하고 있고요. 냉각 시스템, 전력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아직까지 AI가 시작 단계이고 이것이 커나가는
하는 가운데 이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연결된다면 AI 반도체 쪽 다시 베팅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대한 참여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터닝 밸류에서 이제 낸 의견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내외장 힌지, 필름, FPCB 내에서 요들 종목을 탑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요즘 MLCC 모멘텀 받아서 삼성전기에 대한 기사도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일단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 제주 맥주가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국내 최대 냉동김밥 생산 기업인 올곳에 투자한다. 작년에 냉동김밥 열풍을 미국에서 처음 불러일으켰던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올곳. 그래서 이 제주 맥주가 사실 푸드 쪽에서 다른 종목 대비 못 갔었는데 이런 뉴스가 자극제가 되어서 갈 수 있을지 보시죠. 일단은 단독 뉴스라는 것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뉴스 등을 전해드리고 트럼프 관련한 이제 수혜 섹터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대선 수혜주, 대선 테마주로 가는 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의 플러스 알파인 왼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볼 때 진영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일본은 휴장이고요. 중국에 이런 데이터 등 나올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 등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ASML이나 TSMC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나오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죠. 시장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섹터로 들어갈게요. 어느 쪽 봐주셨나요? 네, 지난주에 또 전고체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힌트를 드렸어요. 제 의상 컬러 같은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레몬이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전기차 캐즘 이슈 때문에 많이 부진한데 그 속에서도 이쪽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꿈의 배터리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3월 중반쯤에 브리핑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액체 대신에 고체 전해질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충전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주행 거리부터 충전 속도, 안정성 개선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이죠.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대단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30%가 넘게 올랐었는데요. 이 폭스바겐 측과 차세대 고체 리튬 배터리 산업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이 부분은 7월 12일에 민영앵커가 연결고리에서도 짚어드렸었고요. 퀀텀스케이프가 지난 금요일에도 17%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게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던 레몬이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20% 정도 급등 마감이 됐었고요. 유일 에너테크부터 한농화성,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부를 켰는데요. 삼성 SDI는 2%가량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렸어요. 전고체 전지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으로 34%가량 성장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2027년에는 4억 8천만 달러 이상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응용 분야별로 봤을 때도 2020년과 2027년을 비교한다면 이 짙은 녹색이 월등히 더 크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전기차부터 해서 에너지 하베스팅 그리고 와이어리스 센서, 메디컬 디바이시스 등등까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일 거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죠.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2027년 이후의 양산 계획들을 이렇게 대기업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2023년 말에 파일럿 공장을 세워서 고객사에게 이미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7년까지 관련해서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 2028년쯤에 이제 1회 충전만으로 1000km 이상 주행 가능
가능한 배터리 양산에서 자사 전기차에 탑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SK온이 2029년에 양산 목표로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까지 황화물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이 기업들 중에서 삼성 SDI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짚어보기 전에 밸류체인들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리튬과 황화 리튬, 고체 전해질, 배터리 완성차까지 상장 기업들도 있지만 비상장사들도 있습니다. 상장사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황화 리튬 쪽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있고요. 고체 전해질 쪽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PM, 포스코 등등이 있습니다. 배터리 완성차는 앞서 체크해봤던 쪽들이 되겠죠. 이 부분들 종목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 SDI의 투자 포인트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내놓은 보고서였는데요. 하반기에는 ESS가 일부 만회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체 전지 체크하자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하는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형 전지의 일회성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부진 때문에 중대형 전지가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된다라는 것도 하반기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SS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앞서 보셨던 전고체 전지 쪽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양산 계획부터 소재 검증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 눈높이 많이 낮아졌지만 밸류에이션 감안했을 때 불확실성은 충분히 반영된 주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60만 원,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고 있지만 금요일에 종가가 38만 원이었거든요. 아직까지 많이 멀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삼성 SDI 이외에도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도 민영앵커가 정리해 주셨던 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상당했던 쪽도 있지만 그 오름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57% 올랐었는데 40% 정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11% 정도,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 거의 400% 육박하는 상승률 기록했었는데요. 155% 정도로 모두 다 오름폭이 크게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농화성과 CIS,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승률 봤을 때, 등락률 봤을 때 하락률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증권가에서 보고서 나온 쪽 체크해 보니까 CIS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핵심 서플라이 체인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황화물계 전고체는 물과 닿으면 이 황화수소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건식 공정으로 생산이 가능한데요. CIS는 건식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글로벌 고객사 상당히 많이 두고 있어서 주목하자라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전기차 캐즘도 두렵지 않을 만큼 섹터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좋은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꾸준히 갈 수 있는지 투자 전략부터 해서 유망주까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앵커의 더보기는 의료 AI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AI 헬스케어 시장은 약 21조 원 정도입니다. 보험 수가도 이 한국보다 10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국내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여러 의료 AI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의 FDA 승인을 좀 받고 있고 그 대기를 하고 있는 이슈들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닉과 코어라인 소프트 각각 6개, 7개 정도 승인을 이미 받았고요. 올해 하반기에 뷰노 딥카스부터 딥노이드, 딥체스트까지 승인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 AI 관련주가 지난 금요일에 시세가 좋았습니다. 뷰노는 13%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JLK도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들 짚어지고 있죠.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일단 같이 장 마감 뒤에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까지 보면서 의료 AI가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쪽을 보는 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체크해 볼 만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고체와 의료 AI 쪽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것에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힌트를 의상으로 주시는 우리 수정 앵커의 매력도 아침부터 느꼈네요. 자, 시장에 대한 그리고 섹터 종목에 대한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 나란히 섰습니다. 진마쌤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진마쌤과 하반기 전략도 세워야 되고 또 앞으로 시장에 뭐가 중요할지 다뤄봐야 되는데 하필 또 월요일이어가지고 저희가 브리핑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볼게요. 자, 시장 안 계신 동안 저희 시장에 대해 고민 많았거든요. 지금 하반기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트럼프 이슈 주말 사이에 어떻게 보셨는지 전략 주세요. 네, 뭐 금요일날 보셨지만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양의 힘과 음의 힘이 좀 제대로 좀 붙게 되면서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미국도 그러고 미국도 이제 위클리 옵션들이 계속 있는데 개별주에 대해서 옵션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 쪽에서 옵션이 많이 걸리게 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입술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가 될 것으로 보였고요. 한번 음의 힘이 좀 셌다가 양의 힘이 올라가는 척하면서 이제 금요일 시장에 좀 하반기 좀 이제 장중으로 가면 갈수록 좀 뒤쪽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예 어제 그 목요일 날 좀 있었던 음봉을 먹었으면 좀 좋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화요일 정도까지 미국 시장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르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서 국내도 어느 정도 대형주 위주의 고른 상승세를 기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변동성이 커졌죠. 네. 주말에 이제 저도 일어나서 깜짝 놀랐는데 기사 챙겨보느라 굉장히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국내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오게 됐고 당연히 주말간에 뭐 선호 섹터와 그다음에 비선호 섹터 간의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께 걱정이 많이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관련된 이슈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국내 시장에는 여전히 좀 모멘텀 자체는 조금 꺾여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러셀 지수가 미국에서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럼 국내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관련된 모멘텀 여러 가지 좀 지켜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금 바이오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으면서 좀 긍정의 이슈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이 될지 여부 혹은 이제 신약 기업과 혹은 이제 뭐 시밀러 기업들 실적이 찍히는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들 간에 어느 정도 이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업종들이 많이 새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죠. 코스피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하고 실제로 지금 하이닉스 투자자들과 이제 중소형 스몰캡 투자자들 간에 좀 간극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격차를 조금 줄여줄지 하반기 때 9월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7월, 8월, 9월 3개월 정도간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미국 시장이 혹여나 꺾이게 됐을 때 국내 시장이 이 관련된 여파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지 여부 중소형주들의 시간은 과연 언제 오는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가정을 충분히 해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변압비 쪽이 굉장히 많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게 또 순수하게 꺾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또 철저하게 꺾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화장품이나 변압비 쪽 투자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 매달 나오는 수출 데이터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좀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실리콘2가 최근에 또 선정량이 좀 많이 꺾였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주말간에 좀 이슈가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봤었을 때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몰캡들의 시간은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게 끝이 짧고 굉장히 좀 화끈하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하 시기 이전에 7, 8, 9월 3개월 정도간은 스몰캡 쪽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트럼프 관련 이슈가 국내장에 좀 주요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섹터별로 좀 짧게 코멘트 듣고 싶어요.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질적인 AI 패러다임 내 반도체와 트럼프 영향을 받는 반도체 이렇게 해서 놓고 봤을 때 반도체 sek터 전략 어떻게 가져가요? 반도체는 여전히 좀 굉장히 괜찮은 게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가 전 대통령은 이제 AI 쪽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후보에 좀 지지를 보내는 게 규제 철폐라는 이슈에 대해서 AI 쪽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철폐됐었을 때 조금 더 파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 지금 이제 예전에 올해 종목 중에 하나가 예전에 YIK 지금 YC죠. 네. 많이 올랐었던
올랐던 이유는 그만큼 수주 잔고가 탄탄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기반을 해서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덜 올랐는데 5월, 6월, 7월 3개월 정도간 수주 잔고가 늘어난 그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꿈 말고 지금 수주 잔고가 늘어났는데 주가가 안 오른 기업들 위주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스가 또 최근에 좀 하이닉스 향 관련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이제 수제 쪽으로 좀 눈에 돌리게 되면 캠트로닉스가 그래 재료 부자죠. EUV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고 OLED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두 종목은 스몰캡 반도체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정말 재료 부자네요. EUV 유리기판, OLED 다 안고 있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테스와 캠트로닉스 좀 압축 전략도 주셨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 저희 다다음 질문이 원전을 좀 앞으로 당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원전은 안전지대일 거다, 이런 논리 플러스 이번 주에 17일 체코 관련해서 수주 결정이 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론을 이게 큰 이슈가 있었을 때 항상 그랬듯이 끝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과 너무 외로 주가는 아마 대부분들이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혹은 이제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한창 뒤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에 뭐 제일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먹거리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 혹은 이제 실제로 이제 뭐 90% 이상의 확률도 아니고 5대 5기 때문에 혹여나 있을 만한 이제 뭐 수주 실패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혹은 이제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제 윗꼬리, 한국 시장 특성상 윗꼬리가 남긴 이제 강한 이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로는 단기 17일 이전까지 오늘 내일 정도 이틀 정도의 추가적인 시세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짧게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기술이 기술적인 부분들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조금 이제 관심 주도로는 이제 조그만 거는 우리 기술, 그다음에 우진엔텍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한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두산 지배그룹 개편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른 이슈가 붙어서 주가가 좀 혼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 기술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원전 쪽은 말씀을 드리면 세론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히려 세론 주의 목소리, 우리 기술, 우진엔텍 등으로 단기적 트레이딩 정도로만 대응 가능하다. 일단은 이렇게 목소리 내주셨네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 2차 전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쪽에 우세 뭐 그런 분석이 나오면 나올수록 2차 전지 쪽은 일단은 센티적으로는 좀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2차 전지와 전고체 각각 짧게 전략 주신다면요? 네,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단부 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상대적으로 주가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2차 전지 보유자분들 혹은 이제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일단은 금리 인하 때까지 한번 고려해보자, 전기차 판매량 늘어날 때까지 보자라고 하는데 안 늘어나고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투자한 기업들이 많죠. 뭐 포스코 그룹 혹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투자를 많이 집행을 했는데, 그 투자를 집행한 쪽에 지금 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 부분들이 주가를 상방을 제한을 하고 있고 하단을 얼마만큼 지지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대형주나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은 여러 가지 뭐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은 하단부 지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장 트럼프 관련된 리스크들은 상방이 제한된다, 하방보다는 상방이 제한된다, 이런 이슈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는 지금 2차 전지는 선호 섹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혹은 이제 리튬 관련된 이슈들은 여전히 좀 한 번 정도의 시세는 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테마성 이슈 정도로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지표가 있죠. 이제 예전에 원전주들이 뉴스케일 파워 많이 오르면 또 오른 것처럼 이제 퀀텀 스페이스가 오르면 국내에도 한두 번 정도의 시세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된 이슈 혹은 리튬 관련된 이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는 아까 이제 수정 앵커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는 그래도 현명한 투자 방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큰 위에 바텀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 SDI, 소형주 테마 이슈 혹은 이제 오늘 하루 정도 보실 분들께서는 레몬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2차 전지 내에선 삼성 SDI, 그리고 테마성으로 좀 단기 관점은 이제 전고체 내에서 레몬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시네요.
원전도 받고요. 2차 전지도 받고 그러면 이제 진만스 픽으로 가야 될 텐데 진만스 픽이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 이제 시기에 잘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 셀트리온 오늘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어요. 네, 두 종목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외형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PER도 PBR도 그렇고 고점입니다. 이게 꺾일 때가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바이오 쪽, 이제 시밀러 쪽으로 덜 오른 기업들 혹은 이제 조금 이제 하단부 지지가 명확한 종목들 위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트리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램시마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적 이슈 2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한 번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의 수혜주, 그다음에 이제 저PBR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 동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세트리온 혹은 이 세트리온 제약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세트리온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이센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몰캡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관심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만의 주요 적 중에 하나가 혈당이죠. 저도 이제 혈당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혈당 관련된 이슈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혈당 관련된 기기를 판매를 하고 아이센스가 그래도 특허를 많이 따놓은 이제 국내의 V자 기업이기 때문에 아이센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아이센스 일단 바이오 쪽에서 살펴주셨으니까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만쌤 반가워하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댓글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은 투자뉴스 7에서 함께 하시고 수요일은 김진만의 주식만만으로 또 새롭게 코너도 런칭이 됐어요. 이 만만. 나와 함께하면 주식도 좀 만만하게 해볼 수 있다일까요? 아니면 주식만으로 1000%를 달성해주겠다 뭐 이런 걸까요? 주식만으로 1000%도 힘드니까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울 겁니다. 하반기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가 있을 시장으로 보이겠는데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같이 봐드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국내에 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을 좀 만만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새로운 코너 저도 좀 떨리는데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월수 진만쌤의 활약 앞으로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